안녕하세요. 별밤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올해 57살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요. 요즘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펜을 들었어요.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서 참새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작은 낙이었죠. 남편은 예순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성실한 회사원이고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막내는 대학생이라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지요. 겉으로 보면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 맞지요. 하지만 요즘 이 평화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고요? 제 시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76이세요. 동네에서 워낙 입담 좋으시기로 유명하시죠.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휘어잡는 재주가 있으셨어요. 그 재주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그 입담이 저를 겨냥한 날카로운 칼이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이웃들 사이에서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차려 집을 더럽게 관리해. 심지어 남편한테 못되게 군다 까지 저를 도대체 뭐로 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반면 제 친정엄마는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엄마는 올해 78이시고 매일 새벽이면 동네 성당에 가셔서 저와 남편, 아이들까지 챙겨 기도하신답니다. 너희 가족이 화목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다 하시면서요.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시어머니의 행동 때문에 자꾸 꺾이는 기분이에요. 이 사연 그냥 흔한 가족 갈등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하나씩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이야기일 거라고 믿어요. 라디오 앞에 계신 어르신들, 제 마음 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의 험담은 처음엔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냥 연세도 있으시고 그게 삶의 소소한 재미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하루는 동네 슈퍼 아줌마가 어느 날 웃으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요즘 아들 밥을 제대로 안 챙긴다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냥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죠 하며 웃어 넘겼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동네 경로당, 부녀회, 심지어 저희 집 앞 떡볶이 포장마차까지 시어머니의 며느리 헌담이 퍼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다 대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 음식은 맛이 없어서 내가 따로 챙겨 먹는다. 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 눈초리가 따갑더라고요. 저는 추석 음식 준비하느라 일주일 전부터 밤늦게까지 장보고 재료 다듬고 정말 정성껏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멸치볶음도 따로 만들었는데요. 그 한마디에 제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들한테 며느리가 돈을 물수도 써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 월급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저는 매달 적금 넣고 아이들 학비 챙기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근데 돈을 물쓰듯 쓴다니요. 한 번은 동네 부동산 아저씨가 농담처럼 아줌마, 요즘 집 사려고 돈 모으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점점 예민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남편은 엄마가 나이 드셔서 그러니까 이해해 하며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이해하라고요? 저는 매일 이웃들 눈치 보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게 이해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요. 시어머니가 동네 약국 아줌마한테 며느리가 약도 안 챙겨준다며? 라고 하셨대요. 저는 시어머니 혈압약, 관절약까지 다 달력에 적어놓고 꼬박꼬박 챙겨드렸거든요. 심지어 약국 갈 때마다 약사분께 어머니 약 잘 맞는지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약국 아줌마가 저한테 조용히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약 챙기는 거 좀 더 신경 써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졌어요. 심지어 제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친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 살림이 엉망이래. 그게 무슨 소리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까지 이런 소문을 듣게 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던 중에 정말 저를 무너뜨린 사건이 터졌어요. 동네에서 매년 여는 어르신 잔치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이 행사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음식도 나누고 공연도 하는 큰 잔치예요. 저도 부녀회 회원이라 떡이며 반찬이며 열심히 준비했죠. 행사 당일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시더니 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놓고 우리 며느리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소홀해서 내가 다 챙겨요. 라고 하셨어요. 그 자리엔 동네 어르신들, 제 친구들, 심지어 제 막내 아들 친구 엄마들까지 다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 그 속삭이는 소리,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펑펑 울었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털어놨죠. 엄마는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속상하겠니. 근데 너는 잘못 없어. 네가 잘하고 있는 거야.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 말대로 제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죄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엄마는 심지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할까? 하셨지만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일이 더 커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 후로 저는 동네 나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마트 갈 때도 누가 저를 쑥덕거릴까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부녀의 모임에도 얼굴 내기 꺼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또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너 요즘 더 살림이 엉망이야. 아들 밥이나 똑바로 챙겨. 하시는데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평생 꾹꾹 눌렀던 게 폭발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동네에 헐뜯고 다니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더니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아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아들 잘 되라고요? 저를 망신 줘서 아들이 행복할까요? 어머니 말씀 때문에 제가 동네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하고 소리쳤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와 저는 한동안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둘 다 진정해요 하며 무마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친정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네 할 일 다 했어. 이제 네 마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 저를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대로 시어머니와 냉랭한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볼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녀회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회장님은 나이 드신 분이지만 늘 따뜻한 미소로 사람을 챙기는 분이셨어요. 애기 엄마, 요즘 힘들지? 어머니가 좀 심하게 말씀하신 거 나도 들었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거든요. 회장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속상했겠다. 근데 우리 다 알아.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살림도 잘하고 가족 잘 챙기는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아마 본인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쌓인 걸지도 몰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어쩌면 외로우시거나 아들 내외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는 게 서운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찐빵을 사들고 집에 찾아갔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처음엔 퉁명스러우셨지만 찐빵을 보시곤 뭐 굳이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하시며 받아주셨어요.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속상해요. 동네에서 저에 대한 얘기가 퍼져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그러셨어요. 내가 뭐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아들이랑 손주들이 예전처럼 자주 안 찾아오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그랬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의 험담이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 뒤엔 외로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매주 한 번은 같이 동네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었지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춤을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눈이 반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음 동네 잔치 때 우리 같이 춤춰볼까요? 했더니 깔깔 웃으시며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하셨지만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동네 어르신 잔치가 있었어요. 이번엔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지요. 시어머니가 무대에 올라가시더니 이번엔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요즘 나 챙겨줘서 내가 더 건강해졌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와 작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마다 대화로 풀려고 하지요. 친정엄마는 여전히 매일 성당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대요. 어느 날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 참 잘했어. 네 마음이 넓어지니까 가정이 더 따뜻해졌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별밤 사연 가족 여러분, 저 같은 며느리 많으시죠? 저는
완벽한 답을 찾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앞으로도 잘 풀어가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랄게요.